K리그 1과 K리그 2 합쳐서 라운드당 11경기. 다 챙기기 힘드시죠? 응원하는 팀, 관심 있는 팀에 주목하느라 놓쳤던 멋진 장면 혹은 미처 알려지지 못한 순간의 이야기를 올 시즌 지난 주말 K리그로 정리합니다. 지난 시즌 K리그 1은 일찌감치 독주 체제가 형성됐습니다. 8라운드 종료 당시 전북이 7승 1패로 2위 수원 17점, 과 3위 경남 14점을 따돌리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다. 결국 전북은 역대급 조기 5승 역사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리그 판도를 지배하고 있는 전북의 위력을 확인한 시즌이었지만 동시에 최강희 전 감독의 말대로 리그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스스로 자극받기 어려운 상황도 됐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지난 두 시즌과 달리 시즌 초반 선두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주말 열린 8라운드에서 전북이 승리하고 울산이 첫 패배를 당하고 서울이 뜻밖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세 팀 모두 승점 17점이 됐습니다. 다득점 우선에 근거해 전북이 1위, 울산이 2위, 서울이 3위가 됐지. 만 다음 라운드에서 이 순위가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9라운드에는 전북과 서울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죠. 혼전의 선두 싸움이 주는 긴장감은 팬들의 관심을 한층 높이는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올 시즌 초반 관중몰이가 긍정적인 지표를 기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K리그 2도 초반 양강 모드로 관심을 끕니다. 광주가 도망가고 부산이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승점 1점 차인 양팀 모두 공격력이 좋지만 광주는 펠리페라는 걸출한 골잡이의 폭발력이, 부산은 여러 공 격수들의 기여가 돋보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7라운드에서 주춤했던 관중 숫자도 다시 상승했습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과 서울, 울산이 1만 이상의 관중을 기록한 힘입니다. 연속 매진 기록은 끝났지만 대구도 역시 1만에 근접한 관중으로 리드했습니다. K리그 2도 부산이 최근 호조로 힘을 내며 4,000명 이상을 홈으로 불어들이며 다시 라운드당 1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백이종이라 쓰고 아직 안 끝났다고 읽는다. 명승부의 시작은 신세계가 넣은 4년 만의 골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오버래핑에 이은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경남 골대 앞에서 반대편의 수원 서포터즈 앞까지 아데바요르처럼 전력 질주하는 셀레브레이션을 펼쳤습니다. 다시 흐름을 탄 수원은 벤치에 이임생 감독부터 원정 응원을 온 팬들까지 선제. 골에서 승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홈팀 경남은 호락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머치와 룩이 각각 퇴장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과 의지는 빛났습니다. 쿠니모토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채 전반을 마친 경남은 후반 4분 쿠니모토의 코너킥을 김종필이 헤딩 골로 만들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수원도 돌아온 중원사령관 사리치의 패스를 살려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14분 타가트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42분 홍철의 재역전골이 모두 사리치의 어시스트를 거쳤습니다. 특히 홍철은 보기 드문 오른발 슈팅, 그것도 완벽한 연결 동작을 통한 마무리를 보여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영민 해설위원의 본인도 놀랐을 것이라는 평가는 절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남엔 백이종이 있었습니다. 후반 막판 그가 투입되면 이제 창원축구센터에 있는 홈팬들은 모두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믿습니다. 올 시즌 중요한 승부처마다 극적인 골을 넣었던 그는 이날도 경남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45분 수원의 수비를 막고 흐른 공을 완벽한 시저스 킥으로 연결하며 결국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4호 골로 득점 선두로 올라선 백이종은 그와 팀을 믿는 경남 팬들에게 화답했습니다. 만 36세의 그는 여전히 최신기종입니다. 궤도로 진입하는 젊은 강원 김병수 감독은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지. 올 시즌 강원은 개막전의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김병수 감독의 신뢰 속에 빠르게 성장 중인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주 원정에서 강원은 전반 6분 오범석의 부상으로 인한 교체, 그리고 2분 뒤 이재권의 퇴장으로 스스로 엄청난 핸디캡을 안은 채 80분 이상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강원은 오범석 대신 투입된 강지훈이 전반 24분 선제골을 넣으며 수적 열세에도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그 뒤 경기는 난타전으로 흘러갔습니다. 마그노가 동점골을 넣으면 강원은 김현욱의 골로 다시 도망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지현이 후반 12분 강원에게 세 번째 골을 선사했고 1분 뒤 다시 마그노의 추격골이 터졌지만 강원은 후반 19분 이현식이 스코어를 더 벌리며 승리를 지킬 여유를 얻었습니다. 강원의 4에서 2 승리에서 골을 만든 선수는 모두 20대 초반인 강원의 미래들이었습니다. 김현욱 95년생, 이현식, 김지현, 이상 96년생, 강지훈 97년생, 은 김병수. 감독이 2년차를 맞아 팀 빌딩을 완성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자원들입니다. 오범석, 신광훈, 김호준 등 베테랑들이 축이 되지만 올 시즌 강원은 젊은 선수들이 맹활약할 때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3년 전처럼 리그 판도를 흔들 화려한 스쿼드는 강원에게 없습니다. 대신 김병수 감독은 영남대 시절처럼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자신의 축구 철학과 방향성, 팀이 처한 현실에 빠르게 안착시키는 중이죠. 김병수 감독 2년차는 계획대로 돼가는 모습입니다. 김진혁은 떠나도 대팍의 원더골은 계속 홈에서 포항을 3에서 0으로 완벽하게 제압한 대구. 경기 후 한 선수가 서포터즈 앞에 섰습니다. 몇몇 서포터는 자신의 예비군복과 군무를 쓰고 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국군체육부대 상주 상무에 입대하며 18개월 동안 팀을 떠나는 김진혁을 위한 작별 세리머니였습니다.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전향하는 큰 모험을 감행했던 김진혁은 올 시즌 다시 원래 포지션인 스트라이커로 돌아와 에드가의 부상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선발 출전한 인천전과 성남전에서 각각 2골과 1골씩. 그것도 보는 이의 시선을 잡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원더골 공장장이라는 별명을 되살리며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던 시점이었지만 이때를 미룰 순 없었습니다. 이날도 김진혁은 골을 만들며 팀의 3에서 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18개월 동안 팬들이 자신을 기다리게 할 멋진 추억을 만든 것입니다. 김진혁은 팀을 떠나지만 대구의 원더골은 다른 선수들이 책임집니다. 포항전에서 강력한 왼발을 자랑한 황순민, 정교한 패스 플레이를 쐐기골로 방점을 찍은 치바사 등 대구는 팀 플레이로 김진혁의 공백을 메워갈 것입니다. 대열을 잡은 1부 리그 첫 골 3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성남은 조용한 동계훈련을 보내고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강등 후보 1순위로 꼽혔지만 8라운드를 마친 현재 성남은 3승을 챙기며 강등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의 상승세. 특히 8라운드에서는 K리그 1위 유일한 무패팀이던 울산에게 드디어 첫 패배를 안기며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윤영선, 불투이스를 중심으로 한 울산의 막강한 수비를 깨고 1에서 0 승리를 성남에 안긴 것은 공격수 공민현이었습니다. 올 시즌 성남에 입단한 그의 팀 데뷔골이자 1부 리그 첫 골이었습니다. 청주대 졸업 후 2013년 부천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데뷔한 그는 간의 경찰청, 안산, 아산 시절까지 모두 2부 리그에서만 뛰었습니다.
제대 후 한층 원숙해진 플레이를 펼친 그를 지난 시즌 K리그 2에서 경쟁하며 주목한 남기일 감독이 찜했고 올 겨울 공격력 보강을 위해 영입했습니다. 남기일 감독은 공민현에 대해 22세 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선수다. 실력에 비해 기회를 주지 못해 늘 미안하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민현은 3경기 만에 돌아온 시즌 4번째 선발 출전에서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로 성남의 순위는 5위가 됐고 리그 판도는 혼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올 시즌 성남이 가야 하는 목표와 그 과정은 공민현이 지난 7년간 프로에서 걸어온 길과 닮았습니다. 단계를 밟아 드디어 1부 리그 첫 골을 터뜨린 그의 다음 활약을 기대합니다. 3. 이날 울산에서는 골키퍼 김용대의 은퇴식도 열렸습니다. 울산은 경기 전부터 경기 후까지 그야말로 김용대를 위한 컨텐츠로 꽉 채우며 은퇴식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K리그 개인 통산 460경기 중 울산 소속으로는 66경기에 나선 게 전부였지만 그 인연을 소중히 한 울산의 모습은 승패를 넘어 아름다웠습니다. 호물로 드디어 필드골 부산의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호물로는 특이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6라운드까지 5골을 기록한 그는 모두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특히 4라운드에서는 페널티킥으로만 해트트릭을 기록한 K리그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의 탁월한 왼발킥을 믿은 조덕재 감독의 선택에 화답한 것이지만 페널티킥으로만 득점을 이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색적이었습니다. 사실 호물로는 지난 시즌에만 10골 9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입니다. 페널티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상황만 기다렸을 텐데 첫 필드골이 7라운드에 나왔습니다. 안산과의 홈 경기에서 이정엽의 선제골로 앞섰던 후반 15분 그의 왼발을 떠난 중거리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막고 살짝 굴절되며 골대 안으로 향했습니다. 난 시즌 김문환, 이동준, 김진규 등 팀의 어린 선수들과 좋은 케미를 보여준 호물로는 최근 계속 밀고 있는 단체 셀레브레이션으로 기쁨을 표했습니다. 부산은 이날 후반 종료 직전 권용현의 추가골까지 나오며 3에서 0으로 승리, 최근 3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는 무서운 공격력으로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655명과 함께 한 월요일 2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과 부천의 맞대결은 탄탄한 밸런스를 갖춘 팀의 충돌다운 멋진 승부였습니다. 경기 내내 공방전을 펼친 끝에 홈팀 대전이 가도F의 도움을 받은 키쭈의 결승골로 1에서 0 승리를 거두며 3승째를 기록, 광주와 부산 다음으로 승점 10점을 돌파했습니다. 멋진 승부였지만 아쉬운 것은 그 경기를 지켜본 관중이 655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광주가 K리그 2 5라운드에서 기록한 903명보다 248명 감소한 숫자로 올 시즌 1, 2부 리그 통틀어 가장 적은 단일 경기 관중 수였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 일자입니다. 이날 경기는 같은 시간 열린 전남과 서울 이랜드 경기와 더불어 K리그 2 경기 일부를 월요일에 갖는 먼데이 나이트 풋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선 두 차례 홈 경기를 모두 일요일에 치른 대전은 평균 3,000명이 넘는 관중수를 기록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진 관중수를 경험했습니다. 먼데이 나이트 풋볼은 과감한 도전이지만 K리그 2위 현실적인 인기와 한국 사회의 스포츠 관전에 대한 여유를 고려하면 관중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좋은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K리그 스스로가 관중들로부터 뺏고 있는 것은 아닐지, 먼데이 나이트 풋볼의 현실적 환경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 1 2019 8라운드 관중 총 48,144명, 별표 대구 3에서 0 포항 7, 황순민 11, 김진
김진혁 31, 스바사, 관중 9,882명 별표 경남 3에서 삼수원 39, 후니모토 49, 김종필 91, 백이종 이상 경남 9, 신세계 59, 하가트 88, 홍철 이상 수원, 관중 3,011명 별표 상주영에서 삼전북 24, 임선영 39, 이동국 60, 로페즈 1,838명 별표 울산영에서 1, 성남 30, 공민현, 관중 1. 12,215명 별표 제주 2에서 사강원 36, 58, 마그노 이상 제주 24, 강지훈 41, 김현욱 57, 김지현 64, 이현식 이상 강원, 관중 3,862명 별표 서울영에서 0 인천, 관중 17,336명 하나원 표 K리그 2 2019 7라운드, 관중 총 1315명, 별표 아산영에서 2 안양 87, 조규성 94, 알렉스, 관중 1,548명 별표 광주 2에서 1 수원FC 12, 아슐마토프 43, 펠리페 이상 광주 70, 지솜 이상 수원, 관중 2,689명 별표 부산 3에서 영안산 50, 이정엽 60, 호물로 90, 이동준, 관중 4,064명 별표 전남 1에서 1 서울 이랜드 3, 김영욱 이상 전남 92, 알렉스 이상 서울, 관중 1,359명 별표 대전 1에서 0 부천 77, 히츠, 관중 655명 글른 서호정 사진 는 파포토스 기사 제공 서호정 칼럼